안녕하세요. 고찬수 PD입니다. 최근에는 음악 분야의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음악을 이제 창작하는 것에 인공지능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상업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창작을 해서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소니 뮤직 얘기를 좀 됐었죠. 소니 뮤직에서 플로우 머신이라고 하는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음악을 창작을 해서 이거로 이제 발표까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로우 머신이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고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거기서 활동하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 상업적인 시도를 했지만 성공 사례가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지금 이제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성공을 했다기보다. 그런데 이걸 상업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이 노래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가장 성공한 게 아닌가. 인공지능이 음악 창작에 참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제 Not Easy라고 하는 팝송 곡인데요. 이 노래는 뭐 사실 이제 이미 이제 크게 성공을 한 프로듀서, 그리고 히트곡이 꽤 많은 프로듀서인 알렉스 다키드라는 이제 음악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이 프로듀서하고 IBM의 인공지능이 왓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IBM의 인공지능의 브랜드를 붙인 거죠. 왓슨이라고 하는 거. IBM의 인공지능은 왓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IBM이 향후 본인들이 인공지능 사업, 인공지능을 실제적으로 지금 뭐 IBM뿐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뭐 MS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요즘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IBM이든 뭐 구글이든 MS든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인공지능을 API 형태로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거기를 연결을 해서 그거를 그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져다가 자기가 약간 어레인지를 해서 누구나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누구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약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가고 있죠. 아마 앞으로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뭐 자기가 인공지능 그런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회사들,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도 이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좀 약간 이해를 해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카카오 책을 쓰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해봤네요. 저는 뭐 행정학 전공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카카오 개발자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개발자 정도 수준은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가입을 해서 그 API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알려고 들어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제가 그런 기술적인 걸 거의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래되니까 그쪽에서 너무 사용을 안 하니까 이제 약간 아이디가 없어져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API 형태로 이렇게 자기들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회사들,
자기들이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IBM의 왓슨도 일단 뭐 그런 비즈니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IBM은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 IBM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컨텐츠 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얘기한 데도 몇 번 있었지만 IBM이 뭐 영화 편집하는 데도 왓슨이 사용됐고,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이 음악 창작하는 데도 IBM 왓슨의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다키드라는 프로듀서가 이제 본인이 원래 음악을 만들고 뭐 이렇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인공지능의 그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 거를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막 홍보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요즘 곡이 뭐 유행이고, 그 다음에 가사는 또 어떤 게 요즘 SNS를 다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다 검색했다고. 여기서 여기 이제 두 콜라보레이션 한 거에 대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책을 쓸 때는 이걸 보고 이제 책을 썼는데, 최근에는 유튜브에 이 영상이 지워졌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두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서로 아마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사용을 못하게 된 건지, 뭐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이 영상이 사라져버려서 이제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 거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뮤직비디오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노트북 여기에 보이는 저 얼굴 좀 보이는 분이 알렉스 다키드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하고 왓슨이 같이 해서 Not Easy라는 노래를 프로듀싱을 했고, 그래서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제 뭐 이 영상에서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워낙 유명한 프로듀서라서 인공지능하고 같이 안 했어도 뭐 그 정도보다 뭐 아니면 그보다 더 히트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인공지능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유명한 프로듀서 말고 이제 음악을 창작하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악 창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마치 우리가 뭔가 어떤 거를 만들어낼 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어떤 걸 만들어낼 때 편집할 때 이제 우리가 편집기, 이제 NLE 편집기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NLE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악기를 이렇게 어떤 뭐 드럼이든 기타든 이런 악기를 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고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이 하나의 내가 작곡하고 음악을 만드는데 하나의 도구가 된 거고,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제 음악 창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음악 쪽에서는 상당히 인공지능이 큰 이제 앞으로 변화를 주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근데 또 역설적으로 이 음악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창작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고, 해외 국내에서도 이걸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업적으로 실제로 그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든지 이런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되게 재밌게 제가 들었던 거는, 실제로 사람하고 인공지능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레이블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해보니까 인간이 자기가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만든 곡을 자기가 이렇게 손을 대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마치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든 걸 내가 뭔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간의 창작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구로서 사람이 뭔가 음악 창작을 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창작하는 거 외에
인공지능이 뭔가 도움으로 더 다른, 더 발전된, 우리가 생각 못하던 걸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다른 효용 가치가 사실 인공지능한테 있어야지,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굳이 인공지능하고 또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고 그랬던 거를 좀 인공지능이 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음악 창작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쪽에서 잘 이건 사람의 본능이라든지 사람의 심리,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창작을 할 때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라는 거를 굉장히 연구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여간 어쨌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할수록 이게 약간 거의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관심하고 맞닿아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의 뇌에 대한 이해하고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그런 주제고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퍼졌는데, 하여간 오늘은 이 알렉스 다키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음악 프로듀서하고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협업으로 Not Easy라는 노래를 만들고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6위까지 올라가는 나름의 성공 사례를 만든 거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거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 상업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